우리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총위원장님이신 서경석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가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남구 수영구가 이곳에서 집회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파괴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대통령을 겪었지만 문재인이야말로 아주 최악의 대통령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폭삭망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탱이 되려면은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삼권 분립이 명확해서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기둥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젊은 시절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그냥 제 청춘을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다 괴멸되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폭삭망했습니다. 이 포퓰리즘 정책, 그리고 반기업 정책, 강성노조의 횡포, 그리고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빚을 져가지고 미래 세대가 1700조나 그 빚을 지고 이런 상태로 가면은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금 폭망해가지고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OECD 31개 국가 중에서 지금 경제가 파탄 상태에 이른 최악의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문재인 정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들은 전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이러다가는 맨 나중에 삼성도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 안보 문제입니다. 경제는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살리면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은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언론이 진실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가 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슨 판문점 이벤트를 보고 문재인 지지율이 뭐 또 올라가고 참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한심한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우리 안보가 폭망해가지고 다 해체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9.19 군사 합의는 여태까지 한반도에서의 도발은 전부 북한이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사 합의를 해가지고 남한 정부의 안보만 전부 해체시켰습니다. NLL을 해체시키고 없애버리고 GP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지뢰 전부 다 파내버리고 그리고 서울로 오는 도로에 만들어진 탱크 방어벽까지 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탱크 방어벽을 없애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김정은 만나서 뭐 우리나라에 평화가 왔다, 뭐 이제 통일을 실현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바라는 통일이 무엇인가? 저는 사실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있는 공산주의자다 이런 말도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지만은 나는 속으로 설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했는데 설마 공산통일을 원하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공산통일이 아니라 자유통일을 문재인이 원한다고 하면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정은을 만나서 정치범 수용소 이거 없애야 된다. 종교의 자유 실현해야 된다. 그런 쓴소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자유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김정은 만나자마자 그렇게 쓴소리 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문재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김정은 만나서 그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야당이나 기독교나 탈북자들은 여러분들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9월에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안을 내가지고 탈북자들이 북한의 풍선을 날릴 때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쳐넣겠다. 라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 그것은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 그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이 원하는 통일은 뭐냐? 정치범 수용소가 그대로 있는 통일, 3대 세습이 그대로 있는 통일,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가 그대로 유지되는 통일, 그런 통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뭘 의미해? 그게 바로 공산통일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을 볼 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죠. 최근에는요, 통일부의 북한 정보 포럼이라는 사이트에서 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관한 부분을 다 삭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김원봉이를 6.25의 영령 앞에서 김원봉을 찬양한 일, 이런 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주사파 정권인가 하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북한 목선이 이렇게 경계방을 뚫고서는 와서 우리나라 안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을 그냥 그게 만천하의 폭로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이 어떻게 되냐? 당연히 국방부 장관 교체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관련자들 전부 엄히 처벌하고, 요번 이 사태를 우리나라 안보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흐지부지입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가장 큰 공약이 뭐냐면 남북 연방제입니다. 내년도에 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은, 그래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석을 차지하면 남북 연방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연방제 자체가 위협적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연방제를 하게 되면은 남과 북의 교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북한이 오히려 붕괴될 위험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자기네들이 붕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한을 적화시키는 거죠. 그것만이 북한 붕괴를 막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냐? 우리나라는 지금 땅속에 땅굴이 몇 개가 있는지도 우리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간첩을 한 명도 잡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있는지도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지금 안보는 완전히 해체 상태에 지금 빠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역차직하면은 사방에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적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좌파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기라도 한다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적화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돌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로서는 지금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죽기 살기로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예. 저는 손주가 4명이 있습니다. 네. 손주의 눈망울을 볼 때마다 이제는 막 눈물이 납니다. 저는 나이가 72살이거든요. 저는 뭐 이제 조금 더 살고 저 세상으로 가면 그만이지만은 이 대한민국은 내 손주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입니다. 손주들이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 아름답고 희망의 첫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할아버지가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우리가 무슨 야심이 있습니까? 야욕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손주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략을 잘 세워서 지금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쓰든지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저 경상남도 보궐선거를 보고서 우리 모두가 굉장히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창원 성산구는 거기가 원래 민노총 본고지거든요. 한 번도 우파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보궐선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한국당이 이겼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출마만 안 했더라도 거기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 더불어민주당은 오금이 저렸죠. 야,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비문계인 이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삼아서 선출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선출했습니다. 친문계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선거를 치를 수 없다.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지난 보궐선거를 보고 야, 이제 요 다음번에 이 경상남도는 우파가 휩쓸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뿐만이 아닙니다. 영남 지역은 아마 전부 우파가 휩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얼마든지 우파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거는 우리는 이번에 승리한다 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상대방이 좌파입니다. 좌파가 절대로 호락호락 정권을 내줄 리가 없습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할 겁니다. 별의별 부정도 다 치를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뭐 국채를 발행하든 뭘 어떻게 하든 아무튼 간에 포퓰리즘 정책으로 사람들의 표를 갖다가 긁어 모으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면은 된다. 국민들이 문재인으로부터 등을 돌렸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무조건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로 자유한국당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말이죠, 우리 우파들은 그저 선거가 오면은 투표만 하고 박수만 치고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번 탄핵 사태 이후로 우리 우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 자유한국당의 웰빙 국회의원들만 믿고 있으면은 저놈들은 그냥 촛불 집회가 일어나면은 그냥 그걸 보고 벌벌 떨고 허겁지겁 무릎 꿇고 탄핵에 도장 찍는 놈들이다. 그런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리는 일은 자유한국당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의병부대처럼 우리가 일어나서 의병부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지금 우리 새한국하고 자민촉이 지난주부터 지금 부산에서 각 구를 순회하면서 굿단위 집회를 합니다. 왜 굿단위 집회를 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각 선거구별로 모여가지고 의병부대가 각 굿단위로 만들어져서 치열하게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그냥 국회의원 후보에게만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산의 각 선거구마다 의병부대를 1000명씩 조직하자, 그겁니다, 여러분. 저는 뭐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꿈 같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겠다고 결심하고 덤벼드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훨씬 더 결단을 하고 더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참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 이렇게 오늘까지 지금 5번째 구가 6번째 집회를 하는데, 부산에 우리 자민총 우리 새한국이 가지고 있는 명단이 3만 명입니다. 이분들에게 각 구 단위로 우리가 문자를 쫙 보내면 오늘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마 이 부산에서는 한 1500명, 2000명, 한 구에 1500명, 2000명의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거를 한 구에 명단을 3만 명까지만 우리가 올릴 수만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은 아마 우리 모이자 그러면 500명, 600명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전략의 첫 번째 전략은 이 정보 보내기 조직을 제대로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새한국은 지금 그동안에 32만 명의 명단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정보 보내는 조직을 만들으라고 그동안 애를 써왔습니다. 만약에 32만 명에게 문자를 보내겠다 그러면 문자 하나 보내는데 28원이 듭니다. 그래서 전부 합하면 85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정보 보내는 자원봉사자 역할을 하면은 한 사람이 한 400명에게 문자를 공짜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정보 보내기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은 아마 각 구에서 2만 명, 3만 명한테도 정보를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나영수 집행위원장님과
그 구 집행위원장님들 전부 5분이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이 정보 보내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이거를 하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구나, 그렇게 결론을 완전히 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정보 보내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1분밖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한국에 3만 명에게 문자를 보내고, 한번 모이자 그러면 500명, 600명이 모일 수 있는 조직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들이 또 다시 전부 정보 보내기에 자원봉사자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7만 명, 8만 명한테 문자를 보내는 그런 조직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조직을 갖추기만 한다 그러면은 내년 총선은 우리가 틀림없이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우파를 조직해야 되는 절실한 이유는 총선 때뿐만 아니라 3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저 좌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궁극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우파가 조직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자가 돼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할아버지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봉사자가 돼주시겠습니까? 예, 자원봉사자가 되실 분은 손을 좀 흔들어 주십시오. 예, 손을 좀 흔들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꺼이 그것이 되면은 우리는 아주 부산에서 우파 운동의 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거는 팜플렛 배포 활동입니다. 저희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매번 이런 팜플렛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에 3번씩 내용을 업데이트해 가지고 항상 새로운 정보가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요, 그냥 문재인 정권의 모든 실정이 여기 남김없이 적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한 사람은 우라통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고 확실하게 문재인 정권과 등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포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냐 승리하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팜플렛이야말로 우리 의병부대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배포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가지고 참 고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팜플렛 하나가 250원이기 때문에 1,000원이면은 4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은 꼭 1,000원 내고 4부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총선 전에 적어도 한 300만 부를 보급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급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진실 알리비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400부를 여기 본부에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보내달라. 너무 무거워서 택배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400부면은 10만 원이죠. 10만 원이 많은 것 같지만 이 400부를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40부면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씩 자기 친구한테 나눠주면 됩니다. 너 40부 갖고 가고 10,000원 내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주위에 10명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400부를 전부 보급하고
자기는 10만 원을 도로 회수하는 겁니다. 본전입니다. 돈 한 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 10,000원어치 40%를 갖고 간 사람은 또 어떡하느냐? 그 사람도 자기 친구들한테 내부씩 1,000원씩 10명에게 나눠주고 너희들 전부 1,000원씩 내. 그러면 다시 10,000원이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배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400%를 배포하게 되는 게 됩니다. 이거를 한 서너 번만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총선에서 전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이 400%를 갖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이게 충분히 가능하게 다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아주 투철한 선거운동원이 돼가지고 이번 선거를 완전히 승리로 이끄는 그런 역군 노릇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 말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할만해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여쭙겠습니다. 나는 진실알림이가 되겠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봐 주십시오. 아니 저 태극기 들지 말고 손으로 들어주십시오. 손으로. 와, 굉장히 많은 분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10만 원어치를 구입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노력을 하는 것은 애국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못하면 우리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나 하겠다 하시는 분 다시 손 들어주시겠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나영수 목사님, 여기 집행위원장님들이 이분들의 이름을 전부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애국 시민으로서 내가 최소한 이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 목사님께서 그거를 전부 취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세 번째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종교별로도 활동을 하자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나영수 목사님께서 기독교 목사님들이 지금 움직이려고 그런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종교들의 움직임에 앞장서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기독교인들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기독교인들. 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기독교인들은 전부 애국 기독인 연합에 가입을 해서 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그분들에게 팜플렛을 배포하고 문자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는 불교대로,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종교 조직을 크게 활성화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구의 집행위원장들은 자기 구에 있는 기독교, 불교, 카톨릭을 아주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 주시는 일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치개혁국민연합을 각 선거구별로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 우파 대연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 애국 시민들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이 의병부대를 만들어서 팜플렛도 돌리고 문자도 보내고 별일을 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파가 대연합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얼마 전에 유승민 의원이 대구 동구에서 자기는 출마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대구 동구에서 출마하면 어떻게 되느냐? 틀림없이 낙선하죠. 당선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승민 의원 낙선이 문제가 아니라 유승민 의원이 출마하는 것 때문에 그 동구는 자유한국당이 낙선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바른미래당이 요즘번에 창원 성산구에서 대한애국당이 정의당의 이중대 역할을 한 것처럼 바른미래당 유승민계가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 유승민 의원만 출마하는 게 아니죠. 이혜훈 의원은 저기 서초구에서 출마하고 오신환 의원은 저기 관악구에서 출마하고 그런 식으로 유승민계가 한 20-30명이 출마를 해버리면은 자유한국당은 최소한 한 15석 정도는 그냥 패배해버리고 맙니다. 제 친구 지금은 돌아가신 박세일 교수가요 2012년도에 이 국민생각당이라는 중도 정당을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외면을 해가지고 지지율이 0.73%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나도 당선되지를 않았죠. 그런데 그 0.73%를 갖고 가버리는 바람에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7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야가 박빙으로 경쟁할 때 제3당이 500표만 가져가도 당락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원 성산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참 잘해야 됩니다. 요전번에 저 신상진 당 혁신위원장이 탄핵에 책임이 있는 중진 의원을 물갈이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니까 홍문정 의원이 저거는 말이야 비박계 입장에서 우리 친박을 내치는 거다. 그러고서는 쭈르르 가가지고 대한애국당에 가서 입당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물갈이를 하는 일은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당협위원장을 세울 때 자유한국당의 인기가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물 한잔 나와 있어, 물 한잔 나와 있어. 괜찮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들이 당협위원장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당협위원장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갈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박계 입장에서 친박을 내치거나 친박의 입장에서 비박을 내치거나 그러면은 안 되고,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웰빙 국회의원을 싸움자 국회의원으로 바꾸는 그런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그걸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야당이 갈라지면요, 우리는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국당에게 우파 대연합을 기필코 관철시켜야 된다 하고 힘을 모아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걸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걸 위해서 필요한 일은 이걸 위해서 필요한 일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무성, 유승민, 조원진, 홍문정 다 모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까발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것도 다 까발리고 그리고 탄핵이 옳았냐 그렇냐 진상규명을 하자는 겁니다. 그 진상규명을 하면은 탄핵은 잘못됐다 하는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당 전체가 국민 앞에 나와서 탄핵을 사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박과 비박이 이제는 손을 잡고 우리 모두가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하나가 되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압력을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가해야 됩니다. 그런 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